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시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 학년이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제목을 그냥 제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냥 잠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고3은 안 계실까? 고2. 우리 아이 고2다. 네. 고1. 네. 중3. 네. 중2. 중1도 있으신가요? 5. 네. 고1이 아까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근데 뭐 유튜브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되게 귀편안이 나오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요. 현재 대입 전형이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2028학년도에 대입제도가 개편이 된대요. 물론 확정안은 아닙니다. 시안이지만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 개편안에 따라서 전형별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학년마다 대입 준비 전략을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2학년은 이래야 되고, 뭐 2학년은 이래야 되고가 아니고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시죠. 설명회 가시면 대부분이 상위권 아이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여기 상위권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상위권을 몇 등급까지 볼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냥 1, 2등급이라고 보면 현재 11%까지입니다. 그죠? 자, 11%가 아닌 나머지 89%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혹시 중학생 부모님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수시대 정시 우리나라 대입 전형은 4+2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4+2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까지 4개입니다.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 2개죠.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논술, 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로또입니다. 학생부 종합도 로또긴 한데 논술은 더 로또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특정 예체능 아이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4+2라도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과, 종합, 수능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형별로 좀 특징을 볼게요. 지금 요걸 갖고 온 이유가 저희가 대입 개편안이 나왔는데, 시안이 나왔는데 그거랑 현재 거랑 절대로 무관하게 갈 수 없어서,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교과. 원래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게 교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석은 요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신 100인대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지금 상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학교는 서류평가를 한대요. 교과 전형인데. 어디는 면접을 본대요. 어디는 출결 봉사를 본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성적이 낮은 하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은 출결 봉사가 교과에 붙는 경우가 좀 있고, 면접이 가끔 있죠. 서류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그래서 요거를 미리 좀 보시라고. 근데 현재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개편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거나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다. 그런데 이게 대학별로 내신 반영 과목이 다르고 성적 산출 방법이 다 달라서 이거 굉장히 모르고 고3인데도 고3 7월에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1점인데요. 그냥 이러고 오세요. 무슨 1점이요? 하면 모르세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적 산출 방법이 다 다르고 반영 과목이 다 다르다. 이런 유형이 있는데, 자, 웬만하면 상위권은 특히 수능 최저가 달려있죠. 걸려있죠. 요건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보시라고 적어온 건데, 자, 근데 교과 한번 보실 거예요. 그냥 제가 저 위에 의대 안 갖고 왔어요. 가천대 의대. 자, 3개가 각각 1등급이어야 돼요. 자, 저 정도면 내신으로 안 가고 수능으로 해도 가죠. 네, 의대 가죠.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다. 그러면 근데 최상위권에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은 걔는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돼요. 2개 다 잘해야 돼요.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교과에서 요거 지금 예를 들어서 경희, 건국, 동국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서류평가가 들어가는데 내신만 본다면서 왜 학생부 정성평가가 들어가냐,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올해 겁니다. 경희대가
교과가 여기 70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과 종합평가가 30%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 교과 종합 30이 뭔지 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자료 받으셔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볼게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그리고 그거를 추가적인 노력은 학교에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을 들었는지, 이런 여기 보시면 자, 어떤 교과를 들었는지, 그런데 전공 계열과 관련이 되어야 되죠. 자, 내신 성적으로만 가면 원래는 학생부 종합하고 달라서 내가 무슨 과를 가건 상관없다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이미 올해도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건국대 볼까요? 여기도 교과 70에 서류가 30입니다. 서류가 들어가는데 왜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 교과 전형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비중이 50이 넘어가는 게 주 전형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51%만 돼도 이게 51이고 이게 49잖아요. 그럼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50만 넘으면 교과 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류가 지금 30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보니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1등급인지 2등급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동국대 서류 종합평가 여기도 30 들어가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 전공 관련 교과목 학업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노력 및 탐구 과정. 이것만 보시면 학생부 종합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면 이거 학생부 종합하고 똑같지 않아?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교과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행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현재 학생부 종합, 네,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보죠. 요번 지금 고3, 현재 고3 면접 보고 있고 내일 모레 수능 볼 아이들부터가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작년까지도 자소서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학생부가 그냥 100입니다. 학생부 100에다가 이제 면접을 보죠. 이거 웬만하면 면접을 봅니다. 안 보는 학교가 좀 드물고요. 근데 면접은 개편 시한 때문에도 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면접을 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학생부 종합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인데 조금씩 지금 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그럼 아까 내신할 때 상위권 내가 좋은 데를 가려면 내신 교과 전형에서 내신도 잘해야 돼, 수능도 잘해야 돼였죠. 자, 종합에서 또 상위권만 볼게요. 상위권일 경우에는 아니 없더니 왜 종합에도 수능 최저를 자꾸 걸지? 이러면 얘도 내신도 잘해야 되고 학교생활 잘해서 학생부도 채워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의대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의대를 가겠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의 대입 제공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지금 여기 적어놓은 10개가 학생부에 있는 항목인데요. 제가 지금 연하게 지어놓은 게 올해부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고3부터 수상, 봉사, 독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상과 봉사가 독서가 안 들어가면 애들이 독서 하나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걸 딴 데 넣어야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좀 알고 있으셔서 아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뭐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근데 수상이 없어진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놈의 수상 때문에 학교마다 대회 만들어서 그 행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 일이었거든요. 행정 업무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서 아이들도 부담이 좀 적고, 이거는 좀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개인 봉사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봉사도 뭐, 부모님이 대신 가서 해준다, 뭐, 온갖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빠졌고, 독서를 뺀 거는 괜찮은데 빼고 나니까 딴 데 다 집어넣고 있어서 네, 아이들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오히려 이 독서에 그냥 쭉 나열된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부담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면접 연습을 좀 시키다 보면 독서에 그 책 제목만 막 적혀 있을 때는 애들이 그냥 이름 적어낸 것도 많았거든요. 면접 볼 때 미치거든요. 그거 준비 다 하려면. 근데 이제 그나마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정도로 개수는 안 많아도 되니까 애들이 조금 부담은 덜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게 학생부 종합이죠. 자, 논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 웬만하면 꿈꾸지 마세요. 이거는 준비를 10년 했다고 붙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갑자기 갔는데 붙는 애가 있어요. 진짜.
수리 논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논술은 10년 준비했다고 붙는 게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독서 논술학원이 뭐니 온갖 데 다녔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쟤 왜 붙었지 하는 애가 붙어요. 진짜.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꿈꾸지 마세요. 물론 최상위권 중에서 의대랑 그다음에 위에만 다 쓰겠다 하는 경우에 수시에 근데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와줄 때 그럴 때 이제 뭐 혹시 모르니 수능 이후에 한번 가보자 이러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꼭 상위권을 쓰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런 게 일반 논술, 수리 논술은 일반 논술 안에서 이과 아이들이 치는 거고 약식형은 뭐냐면 이게 가천대랑 서경대랑 그다음에 홍대 세종이랑 뭐 이런 데서 보는 겁니다. 이건 논술이 아니고 그냥 단답형 지필고사예요. 그래서 애들이 누구나 꿈을 한번 꿔봅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네 번째 수능이죠. 네, 수능 이제 며칠 있으면 봅니다. 그죠? 수능 100인데 네, 요거 하나는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지금 올해는 고려대가 들어가겠네. 고려대는 성적만 넣긴 하는데 지금 서울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능에 학생부 교과평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올해 겁니다. 직윤인데 교과평가 40 들어가죠. 엄청나죠. 자, 일반은 20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자,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특 본다는 거죠.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세특이죠. 이거 학종이잖아요. 자, 서울대가 이거 왜 할까요? 이미 개편안 나올 거 알았거든요. 얘들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고대가 올해는 성적만 넣어요. 고대는 세특까지는 안 봐요. 자, 상위권에서 앞으로 수능에 안 넣을까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제가 네 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이 좀 이해를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서 근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수준 높으신 분들 모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뀐대요. 자, 바뀌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얼마나 크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현행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수능만 보면 특정 과목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내가 물리를 선택했냐, 생명을 선택했냐, 생유를 선택했냐, 정법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시험이란 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수능에서 이 표준 점수 때문에 늘 말이 많아.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더군다나 왜 유불리가 심해지냐면 선택 과목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 시안에 나온 보도자료에 있는 것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이렇더라. 1등급이 4%밖에 안 돼.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에 가면은 1등급 못 받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13명 이하면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근데 과목별로는 25명이 돼도 40명이 돼도 안 나오는 데 있어요. 그건 계산법이 또 과목마다 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머리 아프니까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어쨌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시험에서 수능처럼 어쨌거나 이게 번호를 찍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내신에서 1등급, 2등급 해서 뭐 이렇게 9등급까지 나온 이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입에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찍는 거는 미국의 SAT 빼고는, 근데 미국의 SAT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이제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요번 시안 나오기 전에 1학년만 9등급제라고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겠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지금 고3이 어떻게 돼 있냐면 1, 2학년이 다 등급제고 웬만하면 3학년 가면 등급 나오는 게 한 4과목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ABC예요. 그래서 애들이 3학년 때 성적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려서 3학년 때 갑자기 공부에 불이 붙었는데 안 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또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 학교도 혼란이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과목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얘는 ABC로 바꾸고, 내가 못하는 것만 9등급까지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고1 때 성적이 안 좋아. 만회가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1에만 몰빵할 거다. 이제 이런 말도 많았고,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를 다녀? ABC 받으려고 학교 다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검정고시 수능 몰빵하겠다고 하는 애들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그 보도자료에서는 요 두 개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보도자료, 그 개편 시안에서 여러분이 수능과 내신을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를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수능을 선택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보게 하겠다. 대신 그냥 9등급은 뭔가 너무 많고 2, 3학년 절대평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딱 중간을 택했더라고요. 전과목 5등급제로 가겠다. 네. 어쨌거나 수능은 똑같이 보게 하고 고교는 5등급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가겠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내부적으로 좀 볼게요. 수능에서 다 이게 화작 원매 중에 하나 택하다가 그냥 다 같이 본대요. 문과고 이과고 없이. 수학도 수원수투는 보지만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문과는 다 확통했고 이과 애들 중에 미적 기하 중에 선택했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다 같이 본대요. 대수의 미적분 원의 확통, 이게 어디까지냐면 수원수투 확통까지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 그 다음에 영어 똑같고 한국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사회는 1학년 때 지금도 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있는 통합사회, 그 다음에 지금 1학년도 하고 있는 통합과학, 이거는 문과이과 1학년 때 다 듣죠. 근데 요거를 다 같이 보겠다. 통합사회만 보겠다. 통합과학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능을 90%로 뽑겠다라는 대학에서, 특히 상위권에서 이게 마음에 들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거 만점 안 받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이 들겠죠. 수능만 쳐다보면. 그 다음에 그러더니 요게 하나 탁 나왔어요. 심화수학 하나를 지금 할지 말지, 대신에 절대평가다 이거는, 할지 말지, 이거는 추가 검토 아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상위권 대학은 이거 엄청 하고 싶어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쓰겠죠. 네, 그래서 현재 수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볼까요? 뭐 너무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 옛날 거예요. 예, 9등급까지. 요거 이제 지금 5등급으로 바뀌겠다는 게 이건데, 2등급까지가 11%였는데 1등급을 15로 하겠다는 거는 네, 딱 1, 2등급이 여기 되죠. 요 끝에 있던 애들이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등급이 누적입니다. 이거는 34%인데 여기 3등급하고 4등급 요 끝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성적이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여도, 절대평가인 건 아니죠.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5등급이라도 다 계산을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부가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표준 평가는 안 줍니다. 표준 평가래. 표준 편차 점수를 안 줍니다. 표준 편차 점수를 주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지점수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는지 이걸 얼마든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중학교 수학책 다시 펼쳐서 정리만 한번 하시면 네,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5등급제로 하지만 뭔가 점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좀 힘들겠다. 네, 거기까지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편 시한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여기 올해 라인, 지금 여기 중2, 중3, 자, 여기 이제 쭉 하나씩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게 지금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요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면 2028학년도 입시가 되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애매하게 중3은 재수할지 모르니 하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의대를 가려면은 삼수는 선택이라는데 하면서 고1까지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대는 사수, 육수, 구수까지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구수까지 가는 아이도 봤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군대 가서 군수까지 하면서 나와서 시험 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요. 그건 제가 상담했던 아이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아이의 그 근처에 있는 아이인데, 구수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는지 아이 마음을 다져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면 애는 반드시 아프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2가 고3이 된 요때까지 때문에 문제인데, 자, 지금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올해 지금 2026년까지, 그러니까 27학년도 입시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변화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 수시대 정시가, 수도권에서 정시가 40%다 늘어난다 이런 말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딱 몇 개 대학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시대 정시를 보면 그 수도권만 보면 6.5 대 3.5, 크게 보면 7 대 4죠, 그죠?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은 8대 2입니다. 지방은 9대 1입니다. 자, 왜 지방은 수시에서 저렇게 많이 뽑을까요? 정시 가면 애들 못 채워요. 네. 3개 쓰잖아요. 최소 3배수가 돼도 다 못 채우는데 지금 그런 데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애들이 줄어서, 자, 요거 관련해서, 자,
수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5등급제가 된다고 하니까 내신 변별력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러면은 대학이 바본가요? 저걸로 어떻게 학생을 뽑아? 교과라도. 내신으로 안 되죠. 그럼 내신에 뭘 붙이겠죠. 근데 지금 현행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 붙어 있어요. 그거 그냥 하면 돼요. 대신에 강화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될 거냐를 제가 나중에 거기 없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 입학본부장님이 요 시안 나오자마자 이거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등급 외에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평가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본고사 보활도 없을 거다. 서울대는 원래 교과가 없습니다. 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돼요. 자, 그러면 교과에는 내신에다가 뭘 붙이겠죠. 지금까지 다 붙여왔잖아요. 이 중에 뭐가 제일 강화가 될 거냐. 자, 그런데 수능도 다 공통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도 변별력 지금보단 떨어지겠죠. 최상위권에서 뭐 붙일까요? 면접을 하건. 근데 면접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아, 서울대란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는 이미 하고, 수시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이 되게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면접과 학생부 정성평가가. 요런 것들이 붙을 거다. 그리고 종합, 학생부 전체 당연히 지금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 면접이죠. 이거는 지금 그대로 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면접에서 확인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학생부 정성평가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교과에서도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했죠. 현재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혜택 본다 그랬잖아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은 학생부 내용이에요. 이거 잘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접도 학생부 기반 면접이 많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 교과 전형에 3개 다 붙일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로 가죠. 그러니까 종합은 그대로 가도 돼요. 이제 교과에서만 그렇게 교과에 플러스 종합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100이었는데 서울대 보신 것처럼 결국은 또 학생부 정성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정시 전형에서 면접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전형 일정상 2월에 끝이 나야 되잖아요. 면접을 못 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그리고 만약에 추가 검토안에 심화수학이 들어온다면 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과 쪽, 공대 계열 쪽은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저거 걸겠죠. 추가 이거 심화수학 들은 애들만 자격을 걸겠죠. 수능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오는 거 봐서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이 하도 많아서 그런 말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내 머리로 왜 걱정을 해. 그냥 그때 돼서 결과 나오면 맞춰서 따라가면 돼. 미리 걱정. 제가 생각난 김에 어머니들이 미리 걱정하시잖아요. 애들도 미리 걱정해요. 어머니가 미리 걱정하시면 애들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 상담을 같이 하는데 부모 상담을 해서 엄마들이 좀 바뀌잖아요. 애 너무 좋아져요.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그걸 모르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다 사랑해서 한 거야.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아이한테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를 진짜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될 건데, 자, 거기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제 뇌피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핵심 변화 내용 이거예요. 내신은 5등급제로 간대. 수능은 통합형이래. 그런데 애들부터 고교 학점제야. 중2부터. 자,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국수형 사과, 제가 국수형 사과만 선택 과목이 어떤지만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바뀔 선택 과목. 일단 눈으로 봐도 훨씬 많죠. 이 과목 수를 제가 지금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빼고 요것만 보실게요. 국수형 사과만 세봤어요. 국수형 사과가 현재 총 49개인데 개정이 되면 65개입니다. 65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대신에 좋은 점은 있어요. 이과를 가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선택할 만한 게 없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현재. 좀 늘었죠. 이때 선택을 잘하면 근데 잘 몰라요, 애들이. 그걸 진짜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모르세요. 저는 다 아실 줄 알았어요. 네,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변하는데, 자, 이게 제가 지금 현행이었어요. 그죠? 현행에서는 교과는 내신 100,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건 제일 많은 거. 현재는 내신 100이 제일 많아요. 원래 이걸 위해서 만든 거고. 근데 서류도 면접도 이런 게 붙어 있다 그랬죠. 수능 최저는 상위권에 다 붙어 있고. 종합은 학생부 100만 하는 데가 좀 드물고, 웬만하면 다 면접을 하고, 가끔 수능 최저 있고,
논술은 보지 마시고 수능은 수능 100이 다고 가끔 교과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올해 서울대 고려대처럼. 자,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적어 놓은 거 보면 똑같죠. 왼쪽과 다른 거 없어요. 대신 어디로 주안점이 갈 거냐가 달라질 거예요. 내신 100으로 이제 절대로 못 뽑아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류건 면접이건 수능 최저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서류 학생부 종합 성격이라고 그랬죠. 면접 학생부 들고 확인하죠. 수능 최저는 좀 다른 문제고. 그죠? 자, 그래서 서류하고 면접에 주안점을 두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똑같이 가도 문제 없고요. 자, 이제 이거 되게 많아질 겁니다. 수능 100으로만은 절대로 못 뽑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킬로도 내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 통합으로 다 같이. 뭐 없어요. 추가로 나온 그 심화수학 학기 선택이 안 되면 뭔가 그렇게까지 변별할 게 없어요. 물론 이거는 중간은 괜찮아요. 최상위 1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이거 외엔 답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학년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보셔. 자, 일단 부모님들 너무 제가 미리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죠. 겁내지도 마시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까만색과 파란색은 법령 내용이고 여기 지금 빨간 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고1 8월 말이 되면 대교협이라는 데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냥 큰 그림을 그려줘요. 현재 고1이 고3 될 때 이렇게 가야 된다 입시를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고2 4월 말에 각 대학에서 우리가 내년 입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1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지금은 자 지금 고2가 25학년도죠. 이 다음에 고1이 26학년도인데 자 고1은 올해 여름에 대교협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죠? 그거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세요. 그 이제 겨우 내년 4월 말이 되면 이제 대학별로 조금씩 나와요. 근데 최종 요강은 3학년에 나와요. 그래서 자 아직 지금 현재 고2조차도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중2, 중1이 걱정하시냐고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나오는 걸 다 써놨으니까 이때 챙기시면 됩니다. 대교협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모든 대학의 입학처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간혹 대학 중에 4월 말에 물론 올려야 되는데 5월에 올리는 대학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입결은 그 전에 거를 세상에 올해 7월이나 돼서 올리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대학 마음이니까 그거는 좀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강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건 필요한데 그리고 엄마가 뭐 어느 정도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걸 놓고 애하고 막 이렇게 막 토론하고 하지 마세요. 요강은 엄마가 잘 이해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애한테 나중에 도움을 주실 때 필요한 거지 애하고 그거 앉아서 토론하실 일은 아니에요. 괜히 그러다가 싸우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한번 보실 거니까 미리 걱정할 건 없지만 한번 저희가 정리는 해보자. 자, 현재 고1까지 그냥 현재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수능이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현재 고1까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1학년 기말고사 안 했죠. 자, 중간하고 기말고사 사이입니다. 지금 수행이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 수행으로 뭔가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또 수행을 할 겁니다. 1학년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재 중3 두 가지가 있죠. 현역으로 합격할 때 경우에는 현행대로 가면 되는데 자, 재수를 하면 현재의 학생부를 가지고 개편 아닌 얘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중2는 또 반대죠. 개편한 대로 현행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위에 재수생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는 개편된 거 5등급제인데 9등급제 N수생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저 혼자 또 막 끄적끄적 네,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거긴 없습니다. 자, 수능 유불리는 좀 볼까요? 이것도 그냥 저 혼자 해본 겁니다. 현 중3과 현 중2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중3이 재수해도 별로 걱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유불리. 자, 현재는 문과, 이과 구분해서 봐야 되죠. 자, 화작 언배 중에 한 과목 추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두 개 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과도 이것도 두 개 다 보니까 한 과목 공부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은 확통했던 학생 그대로고 이것도 확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택했기 때문에. 탐구는
문과는 안 했던 통합과학을 하나 더 해야 되고 이과는 통합사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심화 수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현 중2는 국어는 원래부터 2개 했어요. 수학은 현행 문과하고 동일하고 탐구는 원래 2개 하고 있고 이과계를 심한 김학생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굳이 뭐 2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굳이 따지면 한 개를 더 하더라도 두 번째 공부하는 얘들이 낫겠죠. 수능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 중3은 재수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가 제가 앉아서 끄적거려 봤더니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 중2는 그 바뀐 선택 과목이나 교육 과정을 진짜 잘 따라가고 과목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책은 제가 계속 말했어요. 수시와 정시 모두 전공 적합성이 지금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지금까지도 입학 사정관장도 그랬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거 빠진 적은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평가할 때 이게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이거 과목만 선택 잘해야 되냐? 학생기부 어떻게 채울지. 이거 애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학교에서 잘 도와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을 못 잡는 애들도 1학년 때 만나보면 진짜 많아요. 그리고 2학년인데도 3등급 되는 아이들조차도 일반고 3등급들 중에 이런 거 잘 못 잡는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공부는 결국은 내신하고 수능 다 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건 뭐 지금은 안 그러냐고. 최상위권에서. 아까 의대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결국은 그 수능 받으면 수능으로도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요. 결국은 다 잘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의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신 공부 제대로 하는 놈이 수능 못 보는 법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내신 공부는 했는데 수능을 못 본다? 그거는 그냥 딱 그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한 놈이에요. 정말로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내신 공부하고 수능 별로 준비 안 해도 가서 그냥 다 1등급 받고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학생 부모님들 이거 되게 특목고가냐 자사 지금 개편한 대로 가면은 특목 자사가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다는 말은 저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특목 자사가 지금까지 등급에서 불리하던 게 좀 덜 불리해졌다가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아이 성향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화를 절대 시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주변에서 특목이나 자사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 상태가 지금 사춘기가 아닌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사춘기 오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변수들을 미리 고려하고 아이랑 얘기하고 의논해서 아이가 마음 준비를 미리 하게 만들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 전에 미리 정보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랑 엄마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에 따라서 이 대화의 효과가 있냐 없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원래는 잘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미 난 망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꼭 20살에 가야 되나? 앞으로 어머니 저희도 지겹게 산대요. 저도 무서워요. 지겹게 살까 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00 몇 살까지 살지 몰라요. 근데 왜 꼭 20살에 대학을 가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아이가 늘어져서 안 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마음 준비를 시키면 어느 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제가 몸으로 배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확신을 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약 파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 성향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학교 선택하실 때 이것만 갖고 하시죠. 성적이 어느 정도고 어느 대학을 가시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 이거 빠졌어요. 이거 파악 안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망하십니다. 애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건강한 게 중요한가요?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강은 마음과 몸 건강입니다. 둘 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자, 그래서 내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교과는 이런 성향이 간다. 학교 시험에 강하고 모의고사는 좀 약하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치는 다 이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수능 제도도 봐야 되고. 학생부 종합은 이건 진짜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것도 이제 이게 좀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나서서 온갖 걸 다 쑤시고 다니는 아이가 최고로 잘해요. 그 다음에 논술은, 네, 이건 진짜, 이건 좀 타고난 글쓰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수능 최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다 귀찮아. 다 귀찮고, 그냥 난 한 개만 할래.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가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거 생각 안 하고 난 이거다라고 그냥 결론을 미리 내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해야 될까요? 2학년 때 정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다 보고. 그래서 일반화된 답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는 왜 갖고 왔냐면 지금 현재 24, 25에서 교과 종합 비율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수도권은 종합이 거의 45%죠. 네, 그래서 인서울 시키고 싶으신 분은 이 종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진짜 이제 다른 전략을 딱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절반이거든요. 절반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국적으로는 지방은 9대1이라고 했지만 그냥 크게 보면 그냥 서울만 보면 그냥 5대5라 수시대 정시를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반 중에서도 학종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교과도 이제 점점 정성평가 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시려면 교과만 내신만 해도 돼요. 지금 고2까지는, 지금 고1까지는. 예. 이제 중3까지지. 재수 안 하고 가면 중3까지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도 고려는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을 포기하기는 쉬운 구조는 아니다, 현재. 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